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고냐 스톱이냐로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블랙 먼데이랑 비교가 당할 시장까지 와버렸어요. 네. 코스피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먼데이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나왔고 코스닥도 앞자리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 블랙 먼데이 때는 사실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지. 왜 지금 우리 증시가 중하권 증시보다도 더 많이 밀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내일 시장은 이를 좀 돌릴 만한 조금이라도 실마리 기대 요인이 있을까요?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좀 바라는 부분은 오전에 투매가 좀 나왔다가 오후에는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투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신용 물량도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용에 대한 물량 정리가 더 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항상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시그널이 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 거야라는 말이 무색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코인이라든지 미증시라든지 투자에 대한 국내 주식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반발 매수세라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좀 아닌 부분도 있어서 내일까지는 좀 긴장을 하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 포지션, 그러니까 가끔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공포 심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긴 하지만 가끔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이면 지금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명확히 바닥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한 시장에서 내가 매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좀 늦게 해도 굳이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전망으로는요, 대응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한 줄평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 성적은 어땠는지 우리 이지은 대표의 성적표 열어보도록 할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10개를 모두 다 맞춰주셨습니다. 100%의 적중률 기록하셨네요. 당시 저희가 점수 낮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잘 나왔어요. 네, 변동성이 컸던 만큼 또 그 종목들이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아마 상승세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기 혹시 저 안에 우리 이지은 대표님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저 때 상큼하게 저 때는 좀 상큼했었네요. 아니, 저희가 웬만하면요 자료화면 안 하고 그냥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장이 시장인지라 그쵸. 다음에 시장 정말 좋을 때는 그때 100점 맞고 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럼요. 제가 꼭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점을 맞은 우리 이지은 대표의 고견 오늘도 한번 더 빌려보겠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한 고스톱 어떨지.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로봇, 제약바이오 등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보시죠. 오늘 인기검색 상위 안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막판에 4%까지 밀렸고요. 고려아연도 14%의 급락, 포스코홀딩스 5.25%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삼성전자 볼게요. 물론 삼성전자 지금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이유 뭐야?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가격적인 매력은 있잖아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차트를 보니까 지금 가격이 거의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2019년, 20년 이 정도의 수준까지 회귀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부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적도 그렇고요. 이렇게까지 주가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 우리 너무 공포심보다는 좀 이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걸까요? 이거는 조금 생각의 차이들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AI 시장이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기술적인 부재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기업과 나라들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해내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망하긴 하겠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는 명문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하지, 가격이, 네, 싸서 망하지 않을 거라서 이게 이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의 변화에서 그 사이클에 최선단에 서 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범용 쪽으로 범용 반도체가 굉장히 DDR5도 양산을 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BM 쪽으로는 물론 시간, 뭐 인력 여러 가지들이 워낙 좀 막강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또 첨단 반도체 쪽에서도 따라잡힐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것보다는 지금 자체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미국 대선 관련돼서 뭐 우리가 관세라던가 또 보조금 축소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한번 줄을 세어보면 사실 불확실성적인 측면들이 훨씬 더 우세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오늘가도 담보 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과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좀 그래도 그냥 개인적인 염원을 담아서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정말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삼성전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빠진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논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는 가격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오늘 정부 측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견 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모처럼 좀 많이 찍혔습니다. 7월에 기록했던 88,000원 선에서 지금 한 3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가격대가 앞자리 4로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위기까지 왔어요.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 염원 담아 그 의견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고려아연입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증철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고 이 회장이 의장직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장직에서 내려온다라고 네. 했고 또 외부 쪽에서 이제 의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성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주주들을 굉장히 좀 감싸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감쌀 거면 유증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음. 유증의 카드를 든 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 우호적인 그런 기업들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판을 다 깨버리자라는 그런 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증의 카드도 막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고려아연의 움직임을 보면 역시나 어쨌든 물론 모든 거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는 거는 아니지만 의장직에 대한 부분들 사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안 좋게 받아들였고요. 네. 주주 환원책을 강화한다라고 했고 독립성을 강화해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직까지도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는 이 고려아연 관련돼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잃은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내일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거래량이 많이 실린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대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매도 의견, 그러니까 혹은 스톱 의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잡음이 많잖아요.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이번에는 휴림 로봇 볼게요. 오늘 로봇주가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휴림 로봇은 상한가 끝까지 유지를 해냈습니다. EQ셀의 최대 주주 등극이 어제 장이 마치고 공시가 나왔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길래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왜냐면 이게 한 2주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에 이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원래도 인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나왔는데 그게 한 차례 밀렸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결정된 게 어제 나온 거였는데 그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이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 기간이 상당히 길고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무리하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지분 확보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쪽에 오히려 안 좋은 쪽에 좀 무게를 실었고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형 쪽만 확장을 하는 게 지금 과연 맞나라는 그런 의문점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지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봐서는 어찌 보면은 좀 그래도 현금 여력이 충분했고 그리고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아니면 저는 시장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만약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날카롭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거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부각이 됐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의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 그냥 인수를 했고 혹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가능성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거래를 수반한 상한가가 장 마감까지 유지됐다라는 거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투자 의견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고만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다음 수상화 종목 후보 보시죠. 네이처셀입니다. 10%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제가 보니까 10월 말 기준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17개, 그리고 11월 초 기준으로 19개. 그러니까 2개밖에 늘어나지 않는 시장 안에서 네이처셀이 있다라는 건 뭔가 그를 이겨낼 만한 강력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보이십니까? 조인트 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모멘텀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쯤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그래도 강력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시세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시세가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FDA로부터 RMAT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향후에 FDA로부터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게 워낙 기술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무릎에서 자가적으로 연골이 생성되었다는 이런 결과치들을 제가 어디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다라는 일각의 좀 시각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세상 밖에서 인정을 받겠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이 58억 원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10억 원 발생하긴 했지만 매출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네이처셀은 그전까지만 해도 또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딛고 어쨌든 매출단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거. 이것도 시세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힘을 좀 보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떨어지는 종목이 더 떨어지는 시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힘이 강력하다. 하지만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인트 스템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 고 의견 드리겠고요. 빠르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겠습니다. 24.78% 상승. 투자를 잘해야 돼요, 이래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놀랬어요.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스페이스 X 제가 이거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8월 달에도 그랬고 스페이스 X의 유증을 통해서 2,300억 원 정도 투자했다라는 것이 나오기는 했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주가에는 전혀 반응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머스크 관련해서 스페이스 X의 앞으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고 있고 결국에는 상업화의 시계가 빨라지고 규제에 대한 완화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스페이스 X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종목들에게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 아주 IB 투자가 상한가를 갔는데 맞아요. 지금 작년에 미법인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투자하거나 한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가 어찌 보면 약간은 테마가 형성이 돼서 단기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 투자 의견 어떨지 보시죠. 지금까지는 고려아연만 스톱인데 이 종목 빼고 모두 다 그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또 시장이 어려워서 100% 하기가 참 걱정스러울 텐데 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아무리 시장 많이 빠져도 지금 머스크 관련돼서는 종목들이 그 안에서의 순환매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스페이스X가 그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뭐 규모나 이런 것들 아주 IB 쪽에서는 비공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만 해서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시기적인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살짝 테마성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좀 염두를 해둘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스페이스X 관련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7,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200원으로 약간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오늘의 베스트 종목 선정됐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